무엇이 아이유를 아이유답게 만드는가? 자, 오늘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주 독특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나와 너의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 한국 음악의 유일무이한 아이콘 아이유의 진정한 미학을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일들로 조금 바빠서 이번에 정말 2주 만에 또 책을 하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독창적인 책입니다. 뭐냐면 아이유를 읽는 시간. 이 아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이면서 배우이면서 엔터테이너, 아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여자 아티스트 중에서 거의 넘버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 아이유의 음악에 대한 평론을 쓴 조성진 작가의 아이유를 읽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호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책을 리뷰하고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창적인 책, 좀 새롭죠? 오늘은 한즈 미디어에서 나온 아이유를 읽는 시간, 국내 최초 아이유 음악 평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군지 또 궁금하니까 좀 소개를 해야겠죠? 이 책은 조성진 작가가 썼는데요. 이분은 아이유, 그 다음에 임영웅,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했네요. 보니까 언론인 겸 음악평론가인 조성진 씨는요, 1000여 장이 넘는 음반 해설과 월간, 뮤직랜드 한뮤직, 또 편집장, 또 벅스뮤직, 또 콘텐츠 팀장, 서울재즈 아카데미 학과장, 많은 일들을, 음악 관련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경제문화 연예 부장을 거쳐서 스포츠 한국 연예 부국장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또 독특하네요. 또 이분이 또 시계, 또 럭셔리 시계에 대한 전문 기자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여러 가지 음악과 연관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칼럼도 많이 쓰시고, 록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헤비메탈에 대한 이야기들, 재즈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많이 썼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 이 책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아이유의 음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 음악 세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견들, 평론들, 평가들을 약간 종합해서 좀 나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저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여자 아티스트 중에서 음악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넘버원을 꼽는다면 누굴 꼽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빅마마 이렇게 여러 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공감합니다. 아이유를 저는 아이유 발음이 이상하네. 아이유를 저는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로 꼽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30이 좀 넘었죠. 여자 나이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30이 좀 넘었는데 음악이면 음악,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또 배우로서도 그다음에 어떠한 그 프로듀서의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탁월한 인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2024년도 7월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독자 수가 무려 97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우. 솔로 가수로서 이만큼 적극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보적인 어떠한 그 위치에 섰는데 무려 5장의 정규 앨범. 여러분, 이 정규 앨범이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8곡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니 앨범 스타일로 내거나 요즘 또 음원으로만 많이 내는데 무려 5장의 정규 앨범과 6장의 미니 앨범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음악가로도 우리가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나이는 여기 책에 나왔네 벌써 31살이지만 디스코그래피의 양과 질로 본다면 이미 중견 가수급이죠. 그렇죠. 여기에 싱글 및 각종 음원, 콜라보 음원, OST까지 합치면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여 곡에 달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가수들이 정규 앨범을 한두 장, 미니 앨범 몇 장 발표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차별화되고 탁월한 음악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가수가 아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아이유는 한국 음악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장르가 되었죠. 이제는 수많은 아이돌의 탄생하고 또 태어났다 사라졌다. 좀 아이유 아이돌의 생명력이 짧게 왔다 갔다 할 때 꾸준히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 어떤 자신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유가 만들어낸 어떠한 그 시간적 흐름들과 또 이들이 가지고 하는 어떤 음악적 장르가 대한민국 음악의 어떤 미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책에 대한 설명에서는 또 5장의 정규 음반 앨범
앨범과 6장의 미니 앨범, 디지털 싱글 및 듀엣, 콜라보 음원, 또 2장의 리메이크 앨범에 이렇게까지 총 124곡에 대해서를 124곡을 모두 리뷰하면서 또 여기에서 평론가, 또 실용음악, 보컬 교수, 보컬 트레이너, 작곡, 편곡가 등의 인터뷰를 최대한 전문적인 깊이와 다양한 시각으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에 이거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어쨌든 간에 곡마다 아이유가 사용한 발성 방식이라든지 창법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또 왜 그런 발성으로 노래했는지, 저도 좀 아까 녹음하기 전에 또 아이유 음악을 좀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음악을 넣을 수 없는 건 또 저작권 때문에 오늘 사실 아이유 음악을 깔아줬어야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또 넣지 못하고 그냥 쓸 수 있는 음악을 또 맨날 까는 걸 깔았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끝나면 나중에 아이유 음반 한번 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사와 또 딕션, 연출과 또 코드 보이싱, 여러 음악적 얘기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까지 아주 심도 깊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유를 읽는 시간, 지금 설명해드린 이 책은요, 특정 아티스트를 음악적으로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 최초의 책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그리고 아티스트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모든 걸 담아낸 기록이자 어떤 그의 유산으로 이 책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 꼭 봐달라는 거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전문가들의 극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몇몇 분들만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김강민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김강민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이제 한국 최고의 가수, 세계 음악계에도 기여해 주길. 너무 짧으네. 어쨌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김세황, 경쟁자 없는 원톱, 한국 여자 금메달리스트이다. 오케이. 좋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선주 씨 잘 아시죠? 보컬리스트로서는 최고를 넘어 극랑급이다. 피아니스트. 또 박용준 님께서는 음악 감독이시죠. 더 바랄 것 없다. 지금처럼만 잘해주면 될 듯. 작곡가 손무연, 아이유 영향을 볼 때 아직 정점 찍지 않았다. 빅마마의 또 그룹 빅마마의 신현아 교수죠. 호원대 실용음악과 교수인데, 세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아티스트이다. 그냥 윤일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티스트이다. 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최고의 칭찬들을 다 해주고 계세요. 최백호 가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기획력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해 음악계에선 특별하게 남을 존재이다. 우리 원로 가수 최백호 가수님께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목차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와 아이유, 비교하기 어려운 몰입의 미학. 그래서 파트 1은 아이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소리와 아이유의 스리와 또한 몰입감, 남다른 보컬 듀레팅, 이런 얘기들, 탁월한 리듬감, 개성 넘치는 어떠한 개성 넘치는 또 독창적인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마이크, 여기 재밌는 게 최고의 마이크 활용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어떻게 대고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좀 더 깊어지고 다이나믹하게 하는지를 이 책에서 또 아이유의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트 2에서는 아이유의 시간에서 앨범을 통해서 본 아이유의 발성과 가창의 변화, 특징들에서 1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쭉 하고요. 정규 싱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니 앨범까지 해가지고 리메이크 쭉 해가지고 또 그 음반을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트 3에서는 우리가 만난 아이유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쭉 나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트 4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All About 아이유, 그래서 아이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작사, 작곡, 세션, 그 다음에 아이유 밴드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몇 개를 좀 추려서 좀 여러분들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전을 쓰거나 위인전을 쓰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런 건데, 아직 아이유는 지금 발전 중이라는 거죠. ING, 현재 진행 중인 아티스트를 놓고 이런 책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파트 1에 있는 아이유의 의미, 깊이를 알 수 없는 몰입의 미학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유는 처음부터 솔로였다. 수많은 경쟁한 팀들 사이에서 솔로로 등장해 홀로 서기에 성공한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다. PC를 사용해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등 편리한 작업 방식을 뒤로하고 아이유는 원고지로 작업하는 빈티지형 방식과 닮아 있다. 원고지 감성을 근간으로 하지만 옛것의 고집이 아니라 지금 가장 트렌디한 걸 원고지에 담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세대 불문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건 아이유만의 예술적 집중력, 몰입의 미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유 음악을 갖다가 평가할 때 상당히 작업 방식은 빈티지한데 거기에 나오는 느낌은 트렌디하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이니까 빈티지나 트렌디나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유의 의미, 깊이를 알 수 있는 몰입의 미학에서 또 다른 파트 읽어드릴게요. 아이유는 이미 그 자신이 높은 수준의 문장과 문인이다. 아이유의 탁월한 가사 쓰기는 이미 많은 히트곡으로 증명한다. 특히 반편지 가사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이 수업 중에 예제로 사용할 만큼 명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23은 여러 곡에서 아이유는 당시 자신의 나이와 생각, 감성에 잘 맞는 내용을 가사로 풀어내는 역량이 대단하다. 향후 33 또는 40, 이제 40 등등 30, 40대 아이유의 가사는 또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자신의 그 나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저는 50대가 넘은 저는 또 참 이럴 때 이거 보면 왠지 이렇게 좌절을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는 제 멋대로 사는 거지 또. 어쨌든 아이유의 그 탁월한 가사력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읽어드릴게요. 아이유에겐 빈티지와 트렌디함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감성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 2013년 정규 앨범 세 번째 정규album이죠. 모던 타임즈는 20세기 스윙 빅밴드의 EDM을 21세기의 트렌디한 감성으로 재치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모던 타임즈를 기점으로 아이유의 빈티지 플러스 트렌디한 정서적이며 작법적 접근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무르익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이 노골적으로 절묘하게 잘 풀어내는 것이 꽃갈피와 꽃갈피 2이란 두 장르의 리메이크 앨범이었다. 해가지고 또 아이유의 의미, 깊이를 알 수 없는 몰입의 미학에 대해서 파트에 또 아이유의 이렇게 트렌디와 빈티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 또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아이유의 시간 앨범을 통해서 본 아이유의 발성이네요. 아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규와 미니 앨범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된 형태로 두 스타일을 가장 모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유의 정규 앨범과 미니 앨범은 콘셉트나 동선,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작품마다 독자적인 작가들을 발휘하고 있다. 1년의 미니 앨범들의 곡수만 미니일 뿐 작품의 깊이와 작품의 깊이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정규 앨범 못지않은 최상의 퀄리티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접할 수 없는 작품의 세계이다. 맞아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미니 앨범이라 해서 그냥 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자, 미니 앨범 또 읽어드릴게요. 미니 2 아이유 IM은 정규 앨범 1집을 발표하던 아이유의 초기 특징들, 사랑스러운 국민 여동생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아침 눈물, 기차를 타고 등의 16살 고교생이 소화하기에 벅찰 수 있는 감성 처리가 많은 앨범이다. 처음 16살부터 등장을 했구나. 진짜 어리네. 어린 신인 가수이지만 이만큼 잘한다는 기획자 프로듀서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다. 아이유의 또 가창의 변화와 특징에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정규 앨범 팔레트는 그렇군요. 아이유는 음악적 깊이와 감성 표현 그리고 이젠 발성 스킬을 초월했다고 할 만큼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는 완벽하게 연기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티스트로 자리했다. 팔레트는 20대 아이유의 예술적 감수성이 가장 높게 구현되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빛나는 명반 중에 하나이다. 반편지, 잼잼, 이 지금, 사랑, 이 잘, 그리고 타이틀곡인 팔레트, 그리고 이름에게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진정한 월메이드 명품의 보고이다. 이 지금 작가, 이 조용희 작가는 어쨌든 이 정규 앨범 4집을 가장 크게 여러분 이렇게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만난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있는데요. 여기 박선주 보컬 트레이너가 했던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러브 윈스 올을 들으며 이제 명실공히 탁월한 제작자, 프로듀서로서 본격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유는 보컬리스트로선 최고를 넘어 극락급이다. 이제 훌륭한 가수로서 다 완성된 것 같다.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은 좀 이제 짧은 건데 이거는 좀 확장된 버전이 또 책 속에 있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파트 4, 네 번째 All About IU에 대한 아이유의 모든 것들은 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아이유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밴드, 아이유의 공연 등 각종 활동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 결성된 밴드로 홍소진 건반 밴드 마스터, 김승호 드럼, 최인성 베이스, 김동민 기타, 조재범 퍼쿠션, 김현 세컨 건반 등의 각 분야 실력파 연주자 6인으로 구성됐다. 오랫동안 함께 연주 생활을 해온 사람들끼리 뭉친 팀인 만큼 남다른 호흡이 강점이다. 사정이 생겨 공연을 함께하지 못한 최인성 대신 구보남이 두세 차례 객원 베이스 연주를 하기도 했다. 최인성은 아이유 밴드의 특장점을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온 멤버끼리 함께하다 보니 호흡이 남다르는 게 아이유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멤버별 뮤지션으로서도 월등한 연주력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연주도 가능하다. 함께 연주하는 가운데 서로를 고무하고 발전시켜준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 그 실력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할 때 더 멋진 실력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책을 읽고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서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 대표의 책 잇 아웃은요, 아이유를 읽는 시간, 아이유의 음악 평론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이 책의 소개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는 또 열심히 시간을 내서 새로운 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